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소방학개론 및 소방관계 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마음이 좀 이제 가볍진 않아요. 가볍진 않지만 약간 무겁지만 또 제가 할 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대한 학개론과 법규에 대한 약간 총평 및 문제풀이를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저희가 어제 여러분들 공채분들도 그렇고 경채분들도 그렇고 시험을 다 보셨죠? 일단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시험은 지문 길이나 난이도나 이런 걸 보면은 약간 시간 안배 입장에서도 조금 저는 실패한 시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어제 문제를 쭉 봤거든요. 이거를 과연 학생들이 학개론도 그렇고 학개론은 그나마 괜찮아요. 25분 안에 뭐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법규를 이거를 특히 경채 보시는 분들은 이걸 40분 안에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법규를 못 푼다라는 것도 또 뭐가 또 문제냐면 학개론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 멘탈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다 보니까 법규 쪽에서 집중을 못하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학개론 시험도 제가 어제 보면서 내가 법규는 그래 그렇다 쳐. 법전이니까. 법전이니까 그렇다 쳐. 근데 학개론 시험은 저는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저는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어차피 공무원은 기출이 중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화재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패턴에 대한 거라던가 뭐 이번에 보면은 뭐 스플래시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화재 조사 기법엔 다 있어요. 맞죠? 화재 조사 기법엔 다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뭐 도넛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야,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굳이 이걸 교재에 넣어야 되나 하면서 그냥 뺀 거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잘못된 거고 어제 인정을 합니다. 책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연구가 부족했던 게 또 맞는 것 같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이제 다 집어넣어서 이제 책을 만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어제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되게 찝찝했습니다. 한쪽이 마음 한쪽도 되게 무겁고 저도 뭐 당연히 여기 유튜브에서도 영상을 송출하지만 직강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직강도 제가 나가다 보니까 직강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선생님 이런 것까지 해야 됐으면 이런 것까지 해야 됐나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이 이제 화재 감식 평가 기사라는 자격증이 저도 있어요. 이제 화재 감식 평가 기사라던가 또는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까지 제가 다 해드리면 강의가 너무 길어지고 책도 지금 제 책도 제가 지금 최대한 줄인 게 430페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작년 문제 450페이지였어요. 소방학개론 문제가 그 이론서가. 그 올해는 이제 이거를 두 권으로 나눠서 해야 되나 뭐 300페이지, 200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는 암기대로 빼고 좀 이론은 우리 좀 이제 이해와 암기를 좀 주로 하는 것도 이쪽으로 빼고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나올 부분만 강의를 하자. 기출 중심으로. 그리고 대신에 동영에서는 약간 추가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좀 주고 하면서 좀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제 그 커리큘럼이 조금 잘못됐나라는 생각도 들고 문제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죠? 학생들 부담을 좀 줄이고자 했는데 이건 또 아닌 것 같아. 또 소방청에서 낸 걸 보니까. 그리고 청 쪽에서도 시험 문제를 낼 때 약간 9급에 맞게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소방사 시험에 맞게. 간부기출이면 내가 이해를 해. 간부기출이면 그래. 조금 그 학생들은 이제 위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를 하는데 야, 9급 시험을 이렇게 내버리면 소방관 시험을 누가 보려고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냥 누가 잘 찍나라는 시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날 시험에 내가 진짜 잘 찍었어요. 막, 그날 막 신이 막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막 찍기 신이 들어와가지고 막, 다 맞췄어. 그런 친구들이 합격하고 오히려 이제 열심히 한 친구들, 뭐 2년, 뭐 3년 이렇게 한 친구들은 오히려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나와버리면은 저는 좀 난이도 조절에 좀 실패한 시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 쪽에서. 그리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낼 거면은 저는 기본서를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청에서. 그러니까 강사들 각자의 여러분들 기본서가 있겠지만 그거 말고 약간 우리 강사들이 볼 수 있는 그냥 참고서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서 내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첨가를 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약간 지침서 같은 거, 이쪽에서만 내겠다라는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준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안 그래도 소방이 잡학이거든요. 화학도 해야 되고 물리도 해야 되고 위험물도 해야 되고 안 그래도 잡학인데 그 잡학을 다 여러분들 때려 넣게 되면은 이론 속에 때려 넣게 되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공부하기도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저는 22년 진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고 23이 되게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난이도가 24는 너무 쉬웠고 그러니까 23년도 정도로만 나와줘도 야, 저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학생들이 학개론이나 이런 데 좀 도전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25년 시험은 저도 보고 약간 야,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17번 같은 문제는 봤을 때 제가 식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감식평가나 이런 데 가면 나오니까 그 식이.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식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낸다? 와, 이거를 보고 가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틀림없이 저는 봤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 압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그래서 내년 시험을 대비해서 저도 이제 제 할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컬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주쯤 한번 해서 공지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컬이 자체를 좀 이렇게 확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확 틀어서 일단 최대한 기본설은 심플하게 가고 그리고 뭐 요약서 같은 것도 뭐 좀 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심화책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따로 예전에 제가 점프책이라고 해서 냈는데 그 점프책도 괜찮은데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이론을 추가해서 심화 이론을 조금 더 여러분들 저하고 또 같이 한번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 이론은 한 번으로 끝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커리를 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강사로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거고 마음적으로도 힘들었고 멘탈적으로도 힘들었고 그죠. 근데 저도 그만큼 고민이 많이 됐고 어제 하루 동안 정말 마음이 무거웠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제가 이제 경향을 청에 그 의중 있죠. 그 청의 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판단을 못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문제를 내리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기출 중심으로 내고 뭐 한두 문제 정도 어려운 문제가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면 제 입장에서는 조금 강의하기도 좀 힘들어지고 힘도 빠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강의를 다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동일하게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기다리고 계신 분들 있으면 제가 올해는 또 심기일전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강의를 찍어서 한번 송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앞에 내용이 좀 길었죠? 앞에 내용이 좀 길었으니까 우리 총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보고 나왔기 때문에 뭐 따로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아셨죠? 짧게 해서 1번부터 해서 한번 볼게요. 자, 학개론 해설부터 보겠습니다. 난이도는 저는 네, 아까도 얘기했죠. 어려웠습니다. 문제가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1번은 맞아요. 그죠? 그래서 소방행정의 근원이 금화제도. 이 금화제도가 금화원제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금화원제도, 금화제도. 조선시대 오가작통제. 금화도감, 수성금화도감. 그리고 제가 이 문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야. 내가 이 문제 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다 있고 혹시나 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냈는데 솔직히 힘을 실지는 않았습니다. 힘을 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많이 나오지 않는 문제잖아. 그치? 그리고 요게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해설을 보시면 알겠지만 평양이랑 부산이 39년이에요. 이걸 1년 차로 이렇게 냈네요. 그죠? 네, 일단은 그리고 이거 미군정, 그죠? 46년 소방부 및 소방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로부터 독립하여 자치소방제로 전환을 했다. 중앙소방위원회 집행기구로 이 소방청과 현재 소방청은 다른 거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그죠? 소방부도 있었고 소방위원회도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3번으로 나머지가 다 맞다라고 해서 가져가셔도 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제가 그냥 난이도 중이라고 했습니다. 난이도 중이라고 했고 이론 체계도 그대로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고
이건 넘어와 있습니다. 글리나 염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글리. 그죠? 염화. 글리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고, 염화칼슘. 그죠? 폴리에티로. 요거는 아니죠. 그죠? 정답이 몇 번이다? 그래서 4번이다. 첨가제. 이거 부동액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업무적 특성, 요것도 책에 있죠. 그죠? 그래서 가외성, 긴급성, 신속 대응성, 전문성. 예전에 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원래 나왔던 문제라 이런 것들은 원래 나왔던 것들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야,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그래, 민간 소방 조직 지금 현재 뭐 있어요? 우리 의용 소방대가 있고, 그죠? 뭐 위험물 안전관리자, 소방 안전관리자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의용 소방대는 보면은 그냥 법정으로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의용 소방대법은 한 번 정도 꼭 보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민간 소방조직 병천 순서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네이버에 찾아보고 구글에 찾아보고 해도 안 나와. 여러분들 내용이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디에서 가지고 와야 되나. 이 의용소방대 과거 명칭을 사용했던 게 이렇게 논문 쓴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구글링하면 바로 나와요. 의용소방대라고 치면, 또는 민간소방대라고 치면은 바로 나와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요즘은 GPT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챗GPT한테. 그러니까 거기서 대답해 주는 것도 있고, 거기서도 대답을 해줘요. 여러분들 똑똑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까지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여러분들 경방단, 소방조 이런 건 책에 있어요. 책에 있습니다. 솔직히 방공단은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개인적인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힘을 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청원 소방원도 마찬가지. 야, 이런 것들을 1970년 이후 특정 기관에서 운영했던 소방대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찾아봅니까, 학생들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강사님들은 당연히 야, 이걸 왜 안 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야,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여기 이제 1번이에요. 근데 저는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경방단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소방조도 있어요. 책에. 경방단 조직도 있다고, 여러분들. 아셨죠? 그리고 뭐 소방대나 방공단,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맞추기가 조금 쉽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청원 소방원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1번으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야, 이거를 맞춘 친구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방조는 지금 보기에 없지만, 그죠? 그래서 경방단, 소방대, 방공단, 그죠? 청원 소방원 이 순인데, 그래요. 뭐 이런 게 나와버리면, 네,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야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죠? 뭐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아직도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꼭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자, 재난법입니다. 이건 원래 나왔던 문제니까 여기 3번 난이도 하 37조 그냥 나왔던 문제니까요. 응급조치는 제가 무조건 어차피 보고 가야 되는 내용이다. 이거는 제가 완전 예상도 못했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이런 문제까지 다 보려면 감식평가 기사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답답한 게, 제가 자격증 강의를 진짜 오래 했잖아요. 소방설비 기사도 하고, 또 이제 위험물 산업기사는 제가 이제 준비를 하다가 준비를 못했는데 공부를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화재검식평가 기사? 그래. 이런 것들은 책에 가보면 다 있어요. 자격증 시험 문제. 특히 화재 쪽에 가보면. 그래서 이런 패턴 같은 경우를 제가 책에서 뺀 이유는 뭐냐면, 야, 굳이 학생들이 이런 것까지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건 안 나오겠지. 그래서 제가 균열은이나 이런 건 해드렸어요. 그죠? 그 흔적은 제가 해드렸는데 이 패턴을 제가 넣을까 말까 하다가 뺐는데, 그러니까 내가 꼭 이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책에서 빼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야, 여러분들. 넣으면 또 학생들이 또 이거에 대한 부담감을 또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넣어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시험을 보면. 스플래시 패턴이라는 게 나왔는데,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넣어놨습니다, 일단. 이론은 제가 넣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화재의 어떤 흔적이나 이런 화재 패턴을 보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론에 가보면. 그래서 화재 조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게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책에, 이제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야, 존스는 제가 요번에 CST 나온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제가 여러분들 예상 강의 보세요. CST 무조건 나온다 그랬어요. 계산 문제 꼭 보고 가시라고. 그래서 에테인에 대한 구하고, 야, 존스가 나왔네. 그지? 우리 이거 연습 많이 했잖아요. 0.55에다가 CST 구하는 거. 그죠? 곱하는 거. 이건 솔직히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셨죠? 요거는 CST를 먼저 구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를 구하는 거 여러분들? 하한계를 구하는 거니까 0.55 곱해서. 그죠? 그래서 5. 거기 갔을 때 5.66이 나오고 CST는, 그리고 하한계 값에 곱하면 3.11이 나올 거다라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고. 8번. 위험도 값이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십시오. 제가 그랬죠. 이게 요즘은 연소 범위를 다 줘요. 근데 진짜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혹시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진짜 몰라요, 여러분들.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인 가스들, 제가 책에다가 여러분들 밑줄 쳐드린 가스들 있잖아요. 그거는 외워가야 돼. 그래서 제가 앞글자도 다 따놨잖아요. 그죠? 다 따놓은 거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죠? 그게 또 전부 다 맞는 복이에요. 그죠? 9번. 피크린산의 연소 형태로 오른 것은. 자, 근데 이게 나이트로 화합물 종류거든요. 이게 나이트로 화합물 종류야, 여러분들. 그래서 트리니트로페놀이라는 거, 우리가 걔를 피크린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저는 솔직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위험물을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모든 품명을 다 봐야 돼. 아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조금 약간 위험물 자격증 쪽에 치중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얘가 오류 위험물이니까 자기연수, 자기연수. 됐죠? 그래서 책 양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10번. 네, 이런 건 넘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퓨리어 법칙은 제가 이번에 무조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전 이제 연류속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고, 그죠? 그리고 요거 무조건 공식 외워가셔라. 그리고 계산 문제도 되게 많이 풀어드렸어요. 그리고 항상 두께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라는 거 잘 기억하고 가셔라 라고 했으니까. 네. 11번. 황화수소. 네, 요거는 1번. 바로 가져가면 되죠. 계란 썩었네. 그죠? 계란 썩었네. 제가 썩혀보면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안 좋은 냄새 난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들, 이거는 각각에 대한 어떤 가스인지 제가 넣어놨으니까 한 번 정도 체크하시고. 이것도 제가 예전에 연습 문제로 다 풀어드렸어요. 표준 상태에서 메테인이 2몰이 완전 연소할 때 필요한 산소 부피는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준 상태일 때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1몰당 부피가 22.4가 나온다 그랬죠? 22.4. 그럼 메테인 2몰이 완전 연소했으니까 얘가 완전 연소했을 때 결국은 곱하기 2에서 원래 산소 몰수가 2인데 2배니까 4몰이네. 4몰. 그럼 얘가 몇이에요, 여러분들? 89.6.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 이거는 제가 진짜 풀어드렸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1몰 기준이었고 다른 가스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라고 제가 강의로도 우리 주간 테스트나 이런 데서 몇 번 풀어드렸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보시고 드렸던 문제예요. 이거는 기억하실 거야. 13번. 화재 가혹도 판단을 위한 주요 요소 중 화재 지속 시간. 화재가 지속되는 시간을 산정하기 위한 인자로 옳지 않은 것. 단 환기지 배형 화재로 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얘죠. 지속시간. 그럼 지속시간은 제가 가연물의 양과 연소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이 연소 속도는 이것도 책에 있죠. 얘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럼 지금 갔을 때 얘는 결국 시간만 우리가 따지는 거거든요. 그럼 시간은 뭐가 중요해요? 양이 중요하죠. 그죠? 그럼 이 양을 가지고 와야 되고, 맞죠? 그리고 높이와 면적이 있어야죠. A 루트 H가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 이 지속시간은 뭐에 대한 거예요? 화재 하중에 대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바닥 면적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맞죠? 이 최고 온도는 화재 가혹도 판단을 위한 주요 요소 중 지속시간에 대한 게 아니고 뭐에 대한 거예요? 얘는 지속시간보다는 최고 온도에 대한 거죠. 화재 강도라고 하는, 그죠? 잘못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 한 번 정도 잘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4번. 화재 하중 산정 시 필요하지 않은 항목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가연물의 양 중요하죠.
이것도 그래요. 뭐 지금 와서 그렇게 제가 뭐라고 하면 뭐 합니까? 이미 주사인 던져줬는데, 그죠? 옆면적이 아니고 뭐예요? 바닥 면적.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목재 화재하중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4,500이다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 학생들 입장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근데 화재하중이 아니잖아, 이게. 참, 네. 말장난 문제를. 가연물 단위 발열량 들어가죠, 그죠? 뭐 당연히 쌤 이거 당연히 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알아요. 아는데 답답합니다, 이런 문제는 솔직히 얘기하면. 자, 됐습니다. 니은 디귿 틀렸죠? 네, 됐습니다. 니은 디귿은 필요하지 않다. 야,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바로 풀 수 있죠. 4번이 잘못됐죠, 그죠? 4번이 잘못됐고, 사류 위험물에 대한 정의예요. 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류 위험물 정의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학개론 책에도. 육류 위험물 취급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얘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강산성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염기성이 아니고. 그래서 불연성 물질이고 산소가 발생하고 과산화수소를 제외하고는 다 강산성. 맞죠? 그리고 유출사고 시에 건조사 및 중화제를 사용하고 소량화재 시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번 제일 틀린 걸로 가져가야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산성과 염기성에 대한 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나왔을 때. 근데 책에는 있습니다. 책에는 있으니까. 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면 이걸 누가 풀어?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못 풀어, 이거는. 아셨죠? 그러니까 틀리라고 냈다라고 하기에도, 야, 이런 문제를 낸다고? 이게 별표 2에 가보면 화재 피해 금액 산정 기준에 가보면 건축물에 대한 산정 기준 공식이 있거든요. 신축가 공식이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신축 단가에다가 여기 나와 있네요. 소실 면적을 곱하고, 그죠? 1-0.8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경과연수 4분의 1, 그죠? 그리고 손해율 50% 해주면 요게 나와요. 아셨죠? 지금 여기처럼. 근데 이 공식을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넘기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런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넘겼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굳이 이런 것까지 봐야 되나 싶은 거지, 나는. 청에서 문제를 이렇게 냈으니까 이게 안 된다고 이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요. 18번 보겠습니다. 화재조사 시 관서장이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 자,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저는 점프책에다가 화재조사법을 넣어놨어요, 그냥. 우리 그 얇은 책 있죠. 왜냐하면 제가 그랬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점프책 보면서 혹시나 우리 법규 안 배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급하시는 분들은 이 원문을 한번 읽어보고 가라. 이게 시험 범위에서 약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왜 벗어난다라고 했냐면, 틀림없이 보고 규정만 나온다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거야.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거야. 이 내용은 여러분들 법에 나와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법 하시는 분들은 야, 이걸 왜 못해? 라고 할 수 있는데, 법을 안 들으시는 분들이 문제라고요.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화재합동조사단 구성 운영회 가보면, 요게 할 수 없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조사관이나 뭐 3년 공무원, 뭐 3년, 경력 3년 이상의 사람 들어가 있고, 여기 산업기사가 들어가 있거든. 근데 여기 누가 들어가 있어? 어디 갔어? 여기 가보면 기능사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시험 범위 벗어난 문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보고 규정과 법은 다른 거니까. 근데 법이 더 위에 있으니까 뭐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학개론 시험 문제가 아니고 법규 시험 문제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의 제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이런 것. 요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법하시는 분들은 괜찮아. 법하시는 분들은. 근데 응급 쪽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거에 대해서 힘들 수 있습니다. 문제 풀기가. 그래서 제가 점프책에 넣어놨던 거고, 읽어보셔라라고 해서. 혹시 법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참 이게 애매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19번째. 보기는
위험물과 해당 물질의 화재 진압에 적응성 있는 소화 방법을 연결한 것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자, 황민, 물을 사용한 냉각소화. 과산화나트륨, 요거 무기과산화물 종류는 제가 꼭 보시라 그랬죠. 잘못됐죠. 니은 잘못됐고. 삼황아인, 그죠? 팽창질석을 통한 지식소화. 황아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식소화라고 얘기하니까요. 아세톤, 아세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수용성 유류죠. 알코올포. 그럼 요게 두 개가 잘못됐겠네. 대량주수. 그리고 이것도 히드록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하이드록으로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갔을 때 다량의 물에 의한 희석소화라고 되어 있는데 과염소사는 안 되죠. 우리가 과산화수소 정도. 과산화수소는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제가 책에 가보시면 알 거야. 소량에서는 물로 끌 수 있다라고 제가 넣어놨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물로 끄지 말아라. 근데 과산화수소는 가능하다라고 제가 넣어놓은 이유가 이런 문제가 나올까 봐.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니은, 미음, 비읍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죠? 아, 니은 맞죠? 미음, 비읍이 잘못된 거죠. 그쵸? 그럼 지금 바르게 연결된 거 골라라라고 했으니까 기역, 디귿, 리을로 해서 1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된다. 20번. 이건 틀린 사람 없죠, 여러분들? 그죠? 21번. 자, 요거는 제가 책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봐봐. 옳지 않은 거 그랬잖아요. H2O, 냉각. 있죠? 냉각질식. HPO, 방진. 탈수탄화. 자, 확실하잖아, 여러분들. 그럼 얘로 가져가야지. 근데 제 책에 가보면 얘는 어디에 가깝다? 질식에 가깝다. NH4는 부촉매다. 그죠? 이론 책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22번. 이것도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것도 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도 뺐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거기 1번에 가보면 가번 가보세요. 가번. 얘가 이제 이름이 뭐예요? 펌프 프로포셔너죠. 요게 소방차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얘가 이름이 뭡니까? 라인이죠. 얘가 프레셔. 그죠? 얘가 뭐예요? 사이드죠. 사이드. 제가 이번에 그랬죠. 무조건 프로포셔너 나온다. 그리고 그림까지 보고 가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렇게 되면 진짜 전공서적 우리 소방기계구조라던가 이런 전공서적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다 끌고 와야 될 것 같아. 문제가 지금 난이도를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다른 강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왜 못 맞춰?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무게를 실진 않았으니까 저는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못된 문제는 아니에요. 하셨죠? 잘못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라고 했을 때 얘가 압력 손실이 좀 커요. 나가. 근데 거기가 뭐 압력 손실이 적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량 범위도 되게 좁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해설에 넣어놨습니다. 이제 책을 조금 두껍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런 문제 때문에. 기본서에는 많은 내용을 좀 넣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심플하게 가는 것도 좋은데. 근데 내년에 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또 너무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이런 것까지 봐야 됩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 제가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보기의 현상을 방지하기. 자, 제가 이번에 공동현상 나온다 그랬죠. 제가 공동현상 찍었습니다. 딱. 그래서 공동현상에 대한 거 나왔죠. 딱. 그죠? 제가 했을 때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그죠? 됐나요? 자, 증기압 이하 나오면 무조건 기포 생성 나오면 공동현상이다라고 했으니까. 펌프의 설치 위치를 수온보다 높게 한다. 그죠? 이러면 이제 흡입식이니까 아니죠. 낮춰야죠. 더 낮게 설치해야죠.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시고. 야, 이것도 말이 많더라고요. 작동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 이거를 좀 큼직큼직하게 줬어야지.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자 보세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을 합니다. 그죠? 기동용 솔. 그러면 이 다음에 일단 기동용기가 열려요. 그럼 이 기동용기에서 뭐가 나와요? 질소가스가 나오죠. 맞죠? 그러면 보세요. 제가 그림도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 가보면 되어 있거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이게 그리기 나름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론 책에 가보면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해서 선택 밸브도 열고 저장 용기도 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동시에 열리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선택 밸브 가스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설치를 할 때 우리 개통도 같은 걸 보면. 그리고 어떤 동작 순서나 이런 걸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디 갔어요? 여기 기동량 저장 용기 및 선택 밸브 이렇게 동시에 표현한 책이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동 단계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했을 때 이 두 개가 되게 애매한 거라고,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원래는 FM은 그거죠. 나갈 곳을 먼저 선택하고, 아셨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아 나와서 얘를 터트리는 게 FM이긴 한데, 근데 이게 책마다 약간 달라요. 아셨습니까? 얘가 먼저냐, 얘가 먼저냐?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건 조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요 두 개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해당 자료가 있어요. 저장 용기 개방이 먼저 된 책도 있고, 선택 밸브 개방이 먼저 된 책도 있고, 또는 이거를 표현 아예 안 한 책도 있고.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이 이론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의 제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아셨죠? 조금 애매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료마다 내용이 달라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저는 선택 밸브가 먼저 열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진짜 자세하게 따질 거면. 그리고 이 두 개를 이렇게 주면 안 되지, 여러분. 이거 붙여서 주면 안 돼요, 원래는. 이게 다른 걸 주는 거. 야, 감지기 동작 이런 거 주면 얼마나 좋아.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뭐 사이렌 동작 이런 거 주면 얼마나 좋아요. 제어반 화재 신호 얼마나 좋아. 얼마나 깔끔해. 말도 없고. 압력 스위치 동작 오케이. 방출 표시 등 점등 이런 거 주면 얼마나 좋아. 너무 붙여서 줬어요, 두 개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으로 나왔어요. 얘가 먼저다. 아셨죠? 그리고 얘가 먼저다. 그 다음 얘다. 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기에 얘 먼저인 게 아마 있을 거야. 기억 리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더 헷갈려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문제를. 맞습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얘기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24번 같은 경우는. 아셨죠?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5번. 이거는 예상 문제 풀이에 똑같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렇게 냈어요. 동형 모의고사나 예상 문제에 요거. 예상 문제에서 아마 냈을 거야. 비상경보 장치엔 감지기가 필요 없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마 냈을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건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보기도 똑같더라고요. 어차피 용어의 정의 문제니까 틀릴 수가 없지, 보기가. 그죠? 그래서 이게 정답 3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법규입니다. 그냥 쭉 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규도 진짜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데, 강사들 입장에서는 다른 강사님들 이제 보니까 강의는 보지 않았고요. 그냥 텍스트 있죠? 텍스트? 그냥 총평 같은 거 그냥 봤는데, 쉬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중 정도? 저는 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상도 아닌 것 같고, 약간 중간? 애매한 지점? 중상 정도? 그러니까 이번에 기출문제 우리 막 두 문자 따서 외우잖아요. 의미가 없어. 왜 그렇게 외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강을 가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두 문자 있죠. 두 문자를 본인들이 만들어가지고 막 자료를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한 친구들은 조금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요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법 조문 전체를 다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될 것 같아. 올해처럼 나오면 시험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중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법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번 문제부터 보면은 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일단 관계지역은 특소물이 아니니까. 그죠? 소방 대상물이니까.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얘기한다. 현장 지휘관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현장 지휘관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지? 소방대 지휘하는 사람 누구예요? 대장이죠. 그리고 제가 서장 없다 그랬잖아요. 본부장밖에 없잖아, 정의에. 4번이죠.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돼, 절대. 아셨죠? 이런 문제 틀리면 제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마무리 자료 드리면서 용어의 정의 꼭 보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법은. 자, 그리고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119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는 이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마무리 강의 꼭 보세요. 근데 지금 볼 필요는 없지 뭐. 보면은 119 종합상황실 실장 업무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상황실 보고화제보다 그 상부 보고보다 이거 꼭 보고 가셔라라고 했는데 일단 맞는 걸로 나왔어. 아셨죠? 이 맞는 거 고르는 걸로 나왔어요. 맞잖아. 여러분들 맞는 거 고르는 걸로 나왔잖아. 근데 이것만 고르는 게 아니고 와 전체 법을 물어봤네. 어려운 문제라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전체 법 4조라는 걸 다 봐야 되는데 1번에 가면 이거 왜 틀렸어요? 청과 도 본부 및 서중 하나 이상이 어디야? 그냥 설치하는 거지. 각각 설치 운영하는 거지. 그치? 근데 뭐 요거는 저는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신시설이나 유무선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이런 것들 잘 들어가 있는데 야 그리고 이거를 이걸 왜 바꿔놓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아 이게 확실히 맞다라는 것만 알면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고. 이걸 누가 보고 가냐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이건 법이니까. 법규 문건이니까 이걸 누가 외우고 가냐고요. 응? 그리고 누가 봐도 맞을 것처럼 해놨어 또. 진짜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그럼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냐라는 거야 내 말은. 문제를 이렇게 낼 거면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3번 이거 뭘로 설치해요? 이거는 그래 이건 내가 이해해. 행안부령으로 이런 문제는 가끔 나오니까 자세한 내용. 그리고 경찰 공무원 이것도 있거든요. 참 저는 법규 문제도 야 이렇게 내면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강의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지? 저도 혼란스러운데 학생들은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특히 경채하시는 분, 자신 문제 보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 제가 이거 설명 안 드렸구나.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건 경채만 나온 거고요. 공채, 경채 이거 같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아셨죠? 공경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자, 소방용 이거는 틀리면 안 되죠.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중이라고 해놓은 게 왜 중이라고 해놨냐면 혹시 안 봤을까 봐. 근데 봤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은. 내가 이거 보라 그랬잖아요. 탑은 뭐야? 성능 인증이잖아. 그치? 틀린 거.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 왜 중이라고 해놨지? 하라고 할걸.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거 쉬운 문제입니다. 자,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제가 나올 것 같다. 제가 뭐 나올 것 같다라고 했냐면 요거 외워가라 그랬어요. 요거 차 종류. 그치? 근데 차 종류가 나온 건 아니지만 결국 요 조항이 나왔네요. 일단. 조항이 나왔네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문제로 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6개월이라던가 이런 것도 제가 바꿔서 냈었고. 그죠? 그리고 이거 누가 할 수 있는지 제가 잘 보라 그랬죠. 다 틀리다고. 그래서 여기 4번에 가보면 청장, 본부장, 서장은 과속, 급간속, 급출발 등의 운행 기록을 점검, 분석하여야 하고 분석 결과를 거기 가보면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그죠? 소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교육, 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맞죠? 그럼 여기 갔을 때 이제 잘못된 게 뭐냐면 이거죠. 요거. 이게 이제 누가 돼야 돼요? 청장 및 본부장이 돼야지. 왜냐면 이 점검 분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보면은 그죠? 점검 분석하는 사람이 청본인데 지금 석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분석 결과를 이것도 누가 또 안 넣어줬어 또. 참, 네. 일단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르니까 지금 다르잖아 지금.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4번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어려운 문제죠. 솔직히 얘기하면 누가 이렇게까지 보겠죠. 학생들 입장에선 그죠? 보겠죠. 그래, 난 그냥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꼭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꼭 보라 그랬고. 이거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면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4에 가보면 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금액 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금액, 보상금액 기준. 그게 타이틀이 있어요. 부상등급 기준. 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이 워낙 두꺼워지다 보니까 이 별표도 제가 뺐거든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는 안 나올 것 같은 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이제. 그냥 법규 책도 좀 두껍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다 그냥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본문을 다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내가 심화 조항에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마지막까지 점프책에 넣을 때 이렇게 나와 버렸네요. 네. 요거는 제 예상 포인트에서 약간 벗어난 문제입니다. 요거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연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나올 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요 문제는 저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가보면 어렵다라고. 근데 이런 것까지 봐야 되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자, 벌칙. 야, 이거는 내가 보라는 거, 여러분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꼭 봐야죠, 그죠? 그리고 100벌은 제가 다 보고 가라 그랬어요, 그죠? 그죠? 요거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져가시고, 야, 500벌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그지? 500 과태료에 그리고 이거 없잖아요, 그죠? 요거 다 얼마예요? 100벌이죠, 100벌. 그죠? 100벌. 요거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3번으로 가져가 주시고, 왜냐면 제가 얘기했던 거에서 나온 거니까 이건 마지막에 제가 틀림없이 보라고 했으니까. 7번.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조사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거든요. 그죠?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법 제5조, 법 제5조에 가보면 들어가 있는데 모두 고른 것은 했을 때 원인에 관한 사항이라던가 인명 재산 피해에 관한 사항이라던가 대응 활동에 관한 사항이라던가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또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화재 발생 건축물과 구조물, 화재 유형별 화재 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또 얘가 들어가 있어요. 특별조사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그쵸? 이것도 이제 법을 좀 자세하게 봐야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뭐예요? 디귿. 그죠? 증거물 수집에 대한 건 없어요. 그죠? 증거물 수집에 대한 거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보면 보존 조치 및 통제구역 설정.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지금 전혀 없죠. 맞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화재조사 실시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대통령령까지 끌어서 나와서 조금 학생들이 보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모르면 그죠? 대통령령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거. 해설에 가보면 여기 화재안전조사인데 잘못 들어가 있네요. 해설이. 여기 화재안전조사 실시 결과인데 그죠? 특별조사 옛날에 쓰던 말인데 왜 이게 들어갔죠? 제가 다른 거 잘못 끌어다 놓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시고 결국은 2번이에요. 정답은 2번이다. 조사 결과의 공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이제 법 제14조에 나와 있는데 관보에 공고하거나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이용하는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우리가 공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거기 갔을 때 관보에 공고하거나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걔가 아니고 어디에? 인터넷 네.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2번. 얘가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조항을 다 알아야 돼 이러면. 모든 조항을 다 꼼꼼히 읽고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제가 이제 법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계속 설명을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 수업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 법은. 문제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맞죠? 그래서 야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도 바꿀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포인트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법을. 뭐 앞글자 따고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거보단 3번 소방관서장이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쭉 갔을 때 이것도 행안부령 됐죠? 그리고 거기 갔을 때 소방관서장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자 이럴 때는 공표할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 문제도 저는 중2라고 해놨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에 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법규가 지문이 엄청 길어요. 여러분들 이거 40분 안에 못 풀었을 것 같아 나는. 학개론에서 한번 멘탈이 그렇게 흔들렸으면 공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과연 25분 안에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뒤에 가보면 박스 문제가 엄청 길어요. 박스 문제들이. 9번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죠? 그 1번에 가보면 요게 이제 법 제11조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요. 2번도 들어가 있고 3번에 가보면 소방관서장은 이런 문제 왜 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이런 문제가 안 나왔었는데 이게 해야 한다거든요. 그죠? 야, 이렇게 되면은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는 문제를 그러면 지문을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와버리면 이런 문제가 이제 간부기출에 처음 나왔거든요. 그죠? 제가 얘기했었죠. 야, 간부기출 문제 풀면서 이렇게 나오면 진짜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응? 우리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고시급이 아닌데 지금 맞죠? 변호사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계속 문제가 그냥 이해가 안 되더라고 법규도 이번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숫자는 여러분들이 잘 보고 가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거 내놓고 얼마나 와 내가 이런 문제를 만들다니 얼마나 뿌듯했을까 출제위원분이. 출석을 요구하려면 그래 이렇게 더하는 거 나올 수 있죠.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건 저도 알아요. 3일 전에 출석을 해야 되고 그죠? 30일 전까지 와 이 신출 문제라고 막 되게 뿌듯해 하셨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이제 또 여기 가보면 기가 막힌 문제 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행규칙을 다 봐야 돼요. 일단. 근데 이런 날짜들은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꼭 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4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내년에 시험 때 대비해서 조금 포인트를 저쪽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법규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번 문제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앞에 문제들이 되게 어려운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푸셔야 되고 이건 여러분들 제가 따로 얘기 안 할게요. 변경신고하는 중요한 사항 3가지가 있죠. 그죠? 이렇게 3가지. 감리원은 아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못 맞췄을 겁니다. 대부분. 이게 왜냐하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이 구조에 가보면 즉시 취소 말고 우리 영업정지하는 거 있거든요. 그게 1차, 2차, 3차가 다 달라요. 그죠?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솔직히 맞추기 쉽지 않죠. 그래서 니은번에 갔을 때 요게 3개월의 취소. 나머지는 다 3개월에 6개월의 취소짜리거든. 그리고 이걸 2차 행정처분을 또 물어봤으니 그럼 전체 그걸 다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부분 다 저는 못 맞췄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요 문제. 야,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 맞추신 분들이 저는 공부를 진짜 꼼꼼하게 하신 분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서류가 있거든요. 시공능력 평가하는 이런 서류 문제.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1번에 갔을 때 이 서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됐죠? 시공능력 평가 신청. 요거 서류는 이거 못 본 사람은 못 맞춰요. 요거를 안 보고 간 사람들은 못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문제고 이제 모든 조항을 문제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 많이 나오고 많이 안 나오고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 한 번도 안 나오는 것도 계속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14번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시행에 대한 설명이다. 기업과 니은의 이런 것들은 5년에 10월 30일 이거 어렵지 않죠.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문제로 냈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근데 막 힘을 실는 문제는 아니지. 솔직히 얘기하면. 소방시설협회는 없죠. 그때도 제가 오답으로 이걸 냈어요. 시설협회. 똑같은 문제입니다. 2번으로 옳지 않게 가져가 주시면 되죠. 자,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담을 해야 되는 대상물들은 특급과 뭐예요? 1급이니까. 특급 1급 아닌 거 고르면 되는 거죠?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나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아닌 거 고르면 되는 거니까 요건 2급이네. 2급. 그죠? 100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근무자들에게 불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소방 대상물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그래서 우리가 3개 있었죠. 의교노. 그죠? 의교노. 그러니까 의교노 아닌 거 찾으면 되는 거야. 의교노인 거 고르면 되는 거죠. 요거 의료. 맞습니까? 얘는 뭐예요? 수련. 교육연구시설이네요? 그럼 요거 이제 교육연구시설이죠. 맞죠, 여러분들? 여기 다 나와 있네. 이렇게. 너무 좋네. 교정군사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몇 번이에요? 기억하고 디귿 1번. 이거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18번.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물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데 이거는 뭐 예전에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나올 때 됐다라고 이것도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차피 다 외우고 가는 거니까 요거는 다 맞췄을 것 같아요. 10만. 예방안전진단 또 나왔네요, 이거. 그죠? 넘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기출에 있는 문제니까 기억, 리음, 미음에서 가져가 주시면 되죠. 이거 제가 많이 바꿔서 냈습니다, 문제로.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돼요. 20번. 요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왜냐면 안 나왔었으니까. 신출 문제니까. 요건 나온 적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매우 우수가 없어요. 우수부터 시작하죠.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양호 보통일 때는 5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가 아니고 속하는 해. 속하는 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7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해가 아니고 요게 이제 5년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완공검사를 받고 나서. 요거는 중정도로 제가 판단을 했고, 요 문제는 21번. 과태료 부과 기준. 네, 요거는 300짜리와 200짜리가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300짜리와 200짜리가 시험 문제가 나와서 300짜리랑 200짜리 중에 제가 보라고 하는 것만 봤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근데 과태료 자체가 학생들이 잘 안 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상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벌칙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또 이번 문제가 특이한 게. 화재 안전 영향평가 심의회. 심의회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거기 4번에 가보면 이것도 여러분들 거기 가보면 법에 가보면 들어가 있거든요. 법에 가보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게 조교수가 아니고 부교수예요. 부교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심의회 구성도 그렇고 심의회 구성도 그렇고 그리고 이 23번도 이게 계산 문제인데 보조자의 인원 기준에 따른 기억 니은의 최소 선임 인원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계산 문제로 구성을 안 했냐면 이게 말이 좀 있거든. 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내용이고 이거 자격증 쪽에서도 잘 안 나와요. 이 문제는. 그래서 야 이거는 안 나오겠지 하고 제가 뺐는데 계산 문제를 넣을까 하다가 뺐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 920세대죠. 31,000이죠. 그럼 이게 15,000세대 초과할 때마다 우리가 한 명씩 뭘로 하냐면 추가 선임을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말이 좀 그래요. 여러분들 원래 이게 뭐냐면 우리가 300세대면 무조건 누구는 한 명 들어가 있어요. 안전관리자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 아셨죠? 왜냐하면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니까 안전관리자 무조건 있어요. 그리고 누가 있어요? 여기도 안전관리자 무조건 한 명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이거예요. 300세대에는 안전관리자가 한 명이 있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300세대가 추가될 때마다 300세대가 플러스 될 때마다 보조자를 몇 명씩? 한 명씩 선임을 하는 거야. 한 명씩. 그러면 지금 300세대는 제외하고 그럼 예를 들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620세대네. 그지? 걔를 이제 300세대마다 끊어서 한 명씩 추가를 해주는 건데 그럼 몇 명? 3명이 추가가 되는 거지. 3명. 마찬가지 15,000 안전관리자 한 명 무조건 있고 거기서 이제 15,000이 넘어가면은 이제 보조자가 필요한 거야 이제. 그래서 15,000을 초과하는 면적마다 보조자를 한 명씩 추가하는 거거든요. 30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마다 한 명씩 추가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안전관리자 한 명에 그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그럼 몇이야 이제 16,000이잖아. 16,000. 그럼 여기 15,000 초과하는 거보다 한 명이니까 몇 명이 더 있어야 돼? 2명이 더 있어야 되네. 그래서 요거야 요거 답이. 아셨죠? 근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쉬운 문제는 아니고 보통은 15,000에 300을 물어보는데 이렇게 계산 문제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신출 문제가 진짜 많았어요. 신출 문제가. 저는 스프링클러가 나올 것 같았는데 요번에 간이 SP가 나왔네요. 네, 간이 SP. 근데 간이 SP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이제 기출에 많으니까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 가셨을 것 같아서 제가 중이라고 그냥 해놨어요. 여기 1번이 맞는 겁니다. 밑에 해설 넣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자, 제가 점검 인력 배치 기준은 꼭 보라 그랬죠. 요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지금 어디예요? 50층 이상 또는 성능 기준이에요. 여기네요. 그럼 주된 점검 인력 5년. 그리고 보조가 고급 또는 고급 이상, 중급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요거는 뭐 표만 잘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다 했던 거니까 이런 것들,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죠. 방염 성능 기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쉬운 문제니까 이런 것들. 제가 해설 넣어놨으니까 한 번 정도 보세요. 네, 성능 기준 설계도 넘어갈게요. 이거 왜냐면 우리 했으니까, 다 했으니까 여기 20만이어야 되고 제가 밑에 넣어놨으니까. 이런 문제는 기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이 문제는 제가 차량을 한번 보고 가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틀림없이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이 능력 단위랑 이것도 나올 수는 있다. 근데 나오면 진짜 어려운 문제다 라고 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그 숫자들을. 그죠? 그럼 이걸 또 다 외워야 되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죠? 그러니까 문제 내긴 괜찮아요. 왜냐면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짧게 요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울 때. 이런 문제가 또 나왔고요. 됐고. 근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는 원래 기출에 있던 거니까요. 단란주점 나와 있네요. 단란주점. 거기 가보면 또 내려갔어요. 단란주점에 가보면 위로 쭉 올릴게요. 150제곱 미만은 제가 근생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지금 200이네. 그럼 얘는 여기 가보면 150이 아니고 지금 얼마예요? 200이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뭐예요? 위락이죠. 위락. 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건 꼭 보라 그랬죠? 폐쇄 차단 행위만 해도 5년에 5천. 그죠? 뭐 이거. 여기 2번이 맞는 답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큰 거 꼭 보라고 했으니까 큰 것만 잘 보셨으면 잘 모르겠어도 그냥 요거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3년에 3천으로 가야 되는데 1,500 잘못됐죠. 그죠? 뭐 1번은 당연히 아니라는 거 아실 거고. 요게 다 300벌짜리예요. 300벌짜리. 아셨죠? 300벌짜리. 요건 기출이 됐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책에도. 근데 제가 큰 거 꼭 보라 그랬죠? 틀림없이. 이거는 넘어가고요. 소방시설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자, 조치명령 대부분 본서죠. 그죠? 그리고 증축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와, 너무 길어. 그리고 요게 하나하나 다 물어봤네 지금. 맞습니까? 요게 다 맞는 내용입니다. 저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건.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및 성능 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게 해당 법조항 10항인가 거기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잘 안 나오는 조항인데 요게 2가지 이상 결합되면요. 해당 성능 인증 시험을 2가지 이상 있으니까 전부 해야죠. 2가지 다. 함께 실시하고 하나의 형식 승리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여러분들 깊게 보지 않으면 그냥 넘기는 어떻게 보면 조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저는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많이 했으니까 이건. 그죠? 그리고 요 문제 보유공지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일석이를 휘발유니까 200리터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죠? 지정 수량이. 그럼 내가 얘를 나눠주면 지정 수량의 몇 배? 2000배니까 공지가 9m다.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법엔 다 있어요. 물분무 설비가 있으면 요거를 줄여줘요. 안전하니까. 2분의 1로. 그래서 몇 메타? 4.5m. 계산 문제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렇게. 36번 요거 넘어갈게요. 정기점검은. 150배 이상일 때만 해당하는 거죠. 그죠? 이제 난이도도 다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난이도를 이렇게 내버리면 그 표가 엄청 많은데 양이. 그죠? 그래서 우리 변경 신고하는 내용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좀 요약해서라도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저는 좀 줄여드리고 싶은데 양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는 보지 말라고 했는데 책엔 다 있어요. 책엔 다 있는데 여기 나왔습니다. 일단 1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문제고 장비는 제가 필수 장비는 보라고 했어요. 탱크 시험자 필수 장비는 보는 게 좋습니다. 항상
왜냐면 필수적으로 꼭 갖춰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진공누설 시험기라는 건 따로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고, 요건 육류 위험물, 그죠? 운반 용기에 표시하는 사항이니까 과염소산이니까요. 그냥 가염물 접촉주의로 가져가면 되죠. 삼류 위험물에, 야, 이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 또 나왔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제가 책에는 다 넣어놨거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질을 법규 책에. 이렇게 나와버리면 진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물질까지 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시험입니다. 이번 시험이.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보세요. 우리 한번 학개론부터 쭉 봅시다.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되죠? 오케이. 자, 학개론 문제 볼게요. 1번. 저는 이건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2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넘어가고, 4번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 나갔죠? 5번, 6번 틀렸어요. 2개. 넘어가고. 아,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훈소는 절대 찍으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피크린산이라는 걸 제가 알려드린 적이 없어. 훈소라고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표면연소는 절대 이거 수목금코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럼 2개 중에 고민했어야지. 아, 맞잖아, 여러분들. 그리고 증발연소는 제가 일반적으로 알려드린 게 뭐밖에 없어. 양초랑 나프탈렌이랑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황이나.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요건 맞췄다라고 하겠습니다. 2개. 요거는 넘어가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넘어가고. 요거 틀렸고 3개. 됐죠? 요거는 일단은 이의제기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법규 하시는 분들은 맞췄어야 돼. 아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22번. 요거는 네 4개. 그리고 넘어가고, 요 문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의제기 한번 해보는데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5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카페 같은 데 가보면 그 자료가 있거든요. 제가 이따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아셨죠? 찾아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25번. 네, 요거는 맞췄어야 되고. 그러면 저는 한 4개 정도? 학계로는 4개에서 한 5개 정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맞는 점수대가 한 70점에서 80점 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찍는 거 빼고 그냥 내가 순수하게 맞췄을 때 한 70점에서 80점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정도 되면은 충분히 학계로는 합격점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70점에서 80점. 법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2번 문제. 그죠? 이거는 뭐 얘만 확실하게 외웠으면 맞췄다라고 생각하고 2번, 3번 맞출 수 있고, 4번. 저는 요건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요거 하나 여러분들 틀렸다라고 하고, 일단 40문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이런 벌칙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왜냐면 제가 알려드린 거라. 넘어가고. 이 문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 3개. 그렇죠? 증거물 수집 4개. 이거는 숫자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개인적인 생각이라 그랬어요. 5개, 6개 다 맞춰줬으면 좋은데 맞추기가 좀 어려운 게 좀 보여가지고. 그죠? 6개. 지금 6개까지 했죠? 넘어갈게요. 요것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거든? 요거 7개. 뭐 요거는
심의의 위원이네요. 9개.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 뒤로 넘어가면 이런 거 다 넘어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보라고 하긴 했었는데 안 실어가지고 힘을 잘 안 실어가지고. 근데 예전에 제가 점프책에서도 한번 이렇게 이제 숫자만 적어드려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크게는 요 정도? 그러니까 저는 한 9개에서 10개 정도? 학생들이 풀기 좀 힘들었던 게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25점 정도 깎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학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점수가 경체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70점에서 한 80점 사이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위도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들. 그분들은 그렇게 이제 모든 법조항을 잘 파신 분들은 그렇게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제가 포커스를 기출 중심으로 좀 맞췄는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청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올해는 조금 더 제가 힘을 좀 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받을 수 있게 저도 한번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면. 아셨죠? 강사 입장에서도 되게 이렇게 되면은 힘들어요. 여러분들 강사도 힘들고. 여러분들은 더 힘들겠지 당연히. 강사들은 그냥 이거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힘들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좀 호흡을 좀 맞춰서 우리 내년 26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준비를 확실하게 해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던 하루고 근데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진짜 수고 많으셨고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다시 한번 화이팅 하시고 힘내셔서 우리 내년에는 제가 조금 더 탄탄하게 여러분들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도 한번 조금 더 업그레이드 좀 시키고 커리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이제 빈틈없게 좀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1년 동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 강의는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해설 자료 그냥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자유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